네, 이번 시간 2.1의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의 엄밀한 정의를 가지고 그 예제를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PN이 수렴한다는 것의 엄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Pn converges 이날, 이것의 이제 정의는 어떤 P가 존재하는데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해서 이 n이 그 존재하는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Pn 빼기 P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n이 충분히 커지면 Pn 빼기 P의 크기가 우리가 임의대로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퀀티파이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There exists P in R such that, 그리고 또는 satisfying이라고 해도 돼요. For all positive number epsilon, there is a positive integer n0 such that if n is greater than or equal to n0, then Pn-P is less than epsilon. 네,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증명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 P가 존재하면 유일하다고 했었고요. 그건 이제 아마 다음 강의 때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Pn이 P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이 기호를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Pn이 수렴하지 않으면 Pn은 발산, 다이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리한 바대로 어떤 주어진 시퀀스가 컨버지함을 이제 보이는 방법은 이 5단계로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P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추측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또는 미적분학 1에서 배웠던 이론을 바탕으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극한의 후보를 하나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Pn 빼기 P의 이 크기가 중요하니까 이걸 이제 계산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을 아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작업을 많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 n0라는 것이 만족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추측을 하고요. 위에서 추측한 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들이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쉬운 걸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Pn은 C인데요. C는 지금 상수예요.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Pn은 이렇게 C 이렇게 정의되는 시퀀스입니다. 당연히 이건 수렴하고 그 수렴 값은 C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정의했던 엄밀한 정의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극한의 후보를 정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P를 C라고 하겠습니다. 항상 이 문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잡자, 이렇게 먼저 쓰고요. Pn 빼기 P의 크기를 심플리파이, 간단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Pn 같은 경우는 지금 C고요. P를 C라고 잡았으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는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Pn 빼기 P의 크기는 임의의 엡실론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값을 우리가 n0이라고 정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n0은 1 이렇게 잡아주면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n은 수렴하고 수렴 값은 C가 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가장 쉬운 예제를 했는데요. 어디에서 지금 갑자기 증명이 끝났느냐 아직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앞에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이제 두 번째인데요. Pn은 n분의 1. 이건 이제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건데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생각했듯이 n이 굉장히 커지면 전체는 0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P를 0이라고 추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 문장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잡자. 제가 중간에 여기 지워놨는데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Pn 빼기 P의 크기를 항상 계산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Pn은 지금 n분의 1이고요. P는 0이니까 값을 계산해보면 n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마지막에 엡실론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n이 n0보다 크거나 같다. n0은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n0인데 일단 존재한다라고 하고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가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n분의 1이라는 것은 n0분의 1과 비교를 했을 때 부등호 조심해야 돼요. 이게 분모니까 이쪽 부등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Pn 빼기 P의 크기가 n0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자면 그래서 n0이 만족해야 되는 부등식은 n0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0이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에 의해서 엡실론
엡실론분의 1보다 더 큰 자연수 n0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 n0에 대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pn 빼기 p의 크기를 계산해 봤더니 엡실론보다 작게 되더라.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가 존재하니까 pn은 수렴하고 이 pn의 수렴 값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n분의 1은 지난 시간에 한 다음에 오늘 다시 하니까 조금은 더 친숙하죠? n분의 1처럼 다 간단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pn은 2n 더하기 1 나누기 3n 더하기 2입니다. 이거 아마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분모 분자의 이렇게 최고 차수를 비교를 해서 수렴성을 따졌을 겁니다. 그리고 극한이 3분의 2라고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었죠. 이거 역시 우리가 엄밀한 정의로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시작은 let positive number epsilon is given.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pn 빼기 p의 값을 계산해서 심플리파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간단하게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pn 대신에 3n 더하기 2분의 2n 더하기 1을 쓰고요. p 대신에 3분의 2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통분을 해서 계산해주면 3 곱하기 3n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도 그랬지만 이 부분은 잠깐 비워둡니다. 항상 이렇게 한 줄은 비워둬요. 이 줄에서 항상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n0가 만족하는 부등식을 찾는 거죠. 그런데 뭘 찾을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비워두는 겁니다. 그 다음 줄에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pn 빼기 p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3 곱하기 3n 더하기 2분의 1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n0의 부등식을 찾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전개해보면 9n 더하기 6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n을 n0으로 바꿔주면 더 크거나 같아지고 그래서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n0을 찾으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떻게든 찾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게 더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더하기 6이니까 6을 빼버리면 분모가 더 작아져서 이 값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6을 빼면 이 값은 9n분의 1보다 더 작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찬가지로 9n분의 1은 9n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으면 게임 끝이죠. 그래서 이 값이 만족하는 부등식은 n0은 이쪽으로 넘기고 엡실론은 이쪽으로 넘기니까요. n0이 9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0은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이 줄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구조가 조금 눈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먼저 p를 추측하고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pn 빼기 p를 최대한 심플리파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줄은 잠깐 비워두고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 pn 빼기 p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n0의 부등식을 만든 다음에 다시 이 줄로 와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0이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쓰면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 네 번째 예제입니다. pn은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인데요. n이 굉장히 커지면 이것도 커지고 이것도 커지기 때문에 미적분학 표현에 따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퀀스가 수렴하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이 값을 곱했죠. 그러면 분자는 루트가 없어지니까 n 더하기 1 빼기 n이라서 1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n이 굉장히 커지면 이건 이제 커지고 1이니까 아마 이거 수렴하고 수렴값은 0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값을 추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미적분학의 내용을 이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p를 0이라고 두고요. 그리고 항상 첫 줄은 임의의 양수가 존재한다고 하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pn 빼기 p의 크기를 심플리파이 해보는 거죠. 여기는 아까 했던 방법입니다. 분모 분자의 이 값을 곱해보는 거죠. 그래서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해야 되니까 아까 심플리파이 한다는 거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최대한 간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해석학을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 부등식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루트 n 더하기 1도 있고 루트 n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다르니까 같은 걸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더 커지려면
분모를 더 작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바꾸면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루트 n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하면 전체 값은 더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걸 통째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이걸 통째로 없애면 분모가 더 작아지니까 전체 값이 더 커지게 되는 건 사실인데요.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이 부등식을 이제 공부를 할 때 너무 많이 차이나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계속 구하다가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들 때는 최소한으로 버리면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일단 최소한으로 버리면서 만들게요. 그래서 1을 버리면 루트 n 더하기 루트 n에서 2루트 n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심플리파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또 비워두는 거죠.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 pn 빼기 p의 크기는 2 루트 n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n이 n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이 부등식을 만들 수 있고요. 이게 엡실론보다 작다, 이 n0이 만족하는 부등식은 양쪽을 제곱을 해주고 n0을 이쪽으로 넘기고 엡실론 제곱 이쪽으로 넘기면 n0은 4 엡실론 제곱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된다. 물론 이것은 항상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해석하기 위해서는 등식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등식은 열심히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부등식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걸 이렇게 버리면서 더 큰 거를 만들어 주느냐, 그 선택이 어렵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모두 다 수렴하는 시퀀스를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발산하는 예제 하나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이나 아니면 미적분학 1시간에 발산하는 시퀀스를 공부를 하면 항상 먼저 나오는 것이 있죠. 마이너스 1의 n승입니다. 이게 이제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발산인 건 잘 알고 있어요. n이 1이면 마이너스 1이고 n이 2면 1이고 3이면 마이너스 1, 4면 1 이 숫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고등학교 때 그리고 미적분학 1시간에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건 왜 발산이죠? 즉, 왜 수렴이 아니죠? 수렴이라면 수렴값이 2개이니까 수렴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은데요. 그건 정답이 아니죠. 수렴값이 항상 하나여야만 하는가?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수렴값인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근거를 대학교 1학년 수학까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석학 시간에는 지난 시간부터 공부하고 있는 이 엄밀한 정의에 따라서 그 정의를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일단 직관적으로는 마이너스 1이 극한이 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만약 극한이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그렸을 때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충분히 크다라는 것은 어떤 자연수 n0가 존재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pn이 이 네이버후드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존재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수들과 한번 생각해보면 모순이 됩니다. 그 이유는 홀수, 짝수가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기 때문에 어떤 n0가 존재해서 이것보다 더 큰 모든 n에 대해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짝수가 무한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극한이 안 될 거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1도 극한이 안 될 거고 아마 다른 숫자들도 극한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답을 쓰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n은 마이너스 1의 n승입니다. 먼저 가정하기를 pn이 수렴한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정의에 의해서 어떤 P가 존재하는데 이만큼의 아규먼트가 만족하는 P라는 거죠. 네, 이건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했던 거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하는데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n승의 특징에 의해서 n과 n 더하기 1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 점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정하기를 n이 n0보다 크다라고 하면 n 더하기 1이라는 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값 역시 n보다 크기 때문에 n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말은 n이 n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pn 빼기 p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pn 빼기 p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n 더하기 1이란 파라미터 역시 n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부등식으로부터 p, 여기 n 더하기 1입니다. pn 더하기 1 빼기 p의 크기 역시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모두 다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엡실론에 의존하는 n0이 존재해서 만들 수 있는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이때 pn과 pn 더하기 1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pn과 pn 더하기 1이 여기 있는데 p와의 차이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빼기 p 더하기 p를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의 합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우리가 이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처음으로 아주 중요하게 썼네요. 그런데 pn 빼기 p, p 빼기 pn 더하기 1 모두 다 이 부등식으로부터 엡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값을 볼까요? pn과 pn 더하기 1의 차이는 항상 뭐냐면 2가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 1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해주면 항상 2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엡실론이 2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등식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죠. 엡실론이 1보다 큰 양수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 되는 엡실론을 아무거나 하나만 쓰면 돼요. 뭐 2분의 1도 좋고 1도 좋고 그런데 저는 그냥 여유 있게 4분의 1이라고 썼어요. 이건 이제 아무렇게나 쓰면 됩니다.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은 엡실론을 여기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모순이 생겼느냐? 제일 처음에 pn이 컨버지 한다는 것에서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답은 pn은 다이버지 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나중에 더 쉽게 설명하는 그 내용을 배울 텐데요. 2.4절에서 subsequence 부분 수열이라는 것을 배우면 이걸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두 다 정의만 이용을 해서 설명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수열이 컨버지 하느냐를 따지는 방법 이거 잘 기억하고요. 컨버지 하지 않은 대표적인 예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했던 예제를 하나하나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